이 정도는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살 빼고 살찌고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안 그래요? 제가 저번 캠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2주간 식단을 지키고 캠핑을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운동 다녀와서 런닝까지 함께 하고 공원 가서 이렇게 식단으로 치킨, 미트볼, 스파게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고 심지어 여기 이제 파마산 치즈까지 듬뿍 뿌려가지고 먹는데, 아무튼 제가 림메스라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스트릭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스파게티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일 상황에도 이걸 먹어도 돼요. 다만 내가 이제 얼만큼 먹으면 살이 찌고 얼만큼 먹으면 살이 빠지고 얼만큼 먹으면 유지가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하루에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먹어도 체중이 증량도 다이어트도 가능해요. 제가 이제 심층적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운동하고 왔으니까 식단 먹고 샤워도 좀 하고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께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건강하게 운동하고 캠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머슬캠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식단에 대한 내용들과 계산하는 법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수치화 시켜서 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이제 메모장에다가 그런 정확하게 표기돼야 할 부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보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식단 스파게티를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제 나도 저런 거 먹으면서 체중 감량, 뭐 체중 증량, 체중 관리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야 아마.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먹어가면서 체중을 빼기도 체중을 증량하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밥상 딱 차려서 여러분은 숟가락만 들고 드실 수 있게 제가 설명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뭐냐면 핸드폰에 요즘 인터넷도 되고 메모장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계산기도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핸드폰, 그리고 이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와 뭐 메모할 수 있는 볼펜, 그 정도?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여기에 나오는 수치들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따로 이 영상을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식단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제 영상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인덱스를, 목차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만 쏙쏙 집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제가 하는 영양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하는 영양법은 IIFIM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맞는 활동 대사량, 칼로리에서 3대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몇 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칼로리에 맞게 그거를 하루 동안 다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활동 대사량에 맞는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 내 몸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적게 먹으면 감량이 되는 거고, 많이 먹으면 증량이 되는 거, 그러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빼는 플렉서블 다이어트, 뭐 매크로 뉴트리션이라고도 하고 IIFIM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잘못된 정보인 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살을 뺀다? 그건 좀 무슨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감량을 하는 입장이라고 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드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을 뺀다? 그거는 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IIFIM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에 대해서 제가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 그런 것들도 영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대사량을 구해요. TDEE라고. 활동대사량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양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할 때는 그 양을 먹고, 감량을 할 때는 거기서 빼고,
증량을 할 때는 더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하는 영양법이거든요. 그럼 우선 일단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구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법은, 제가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고 막 정신없겠지만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요. 헤릭스 베네딕트 계산법이란 걸 보편적으로 써요,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남자는 15, 7 더하고 1절 6, 플러스 12, 8, 40이요. 막 정신없죠 지금 벌써. 거기에 기초대사량에서 활동 개수를 곱한 그 수치가 활동 대사량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활동 레벨 또는 활동 개수예요. 그게 뭐냐면 1.2부터 한 2.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상해 개수라는 게 또 있어. 뭐 이렇게 내가 수술을 했거나 다쳤거나 할 때 거기에 또 수치들이 쭈르륵 있는데, 이거 지금 대충 들어도 막 머리 터질 것 같죠? 저도 지금 하는데 막 보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저는 이제 www.iifim.com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TDE calculator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여러 군데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찾았던 뭐 활동 대사량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제 값을 입력해 보니까 좀 오차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iifm.com에 TDE calculator, 거기서 이제 뭐 질문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 성별 넣고, 나의 뭐 직업상, 뭐 활동 지수, 뭐 이런 거 뭐 4가지 정도로 사지선다식으로 고르는 게 있어요. 강도, 뭐 약하게, 뭐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 하는지, 운동 뭐 빈도는 얼마인지, 몇 분을 하는지, 그런 거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구글 번역하거나 구글링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딱 봐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다 질문들을 다 채워 나가면 마지막에 내 이메일을 기입하는 게 나오고, 내 이메일로 그 산출된 값도 보내주고 TDE가 딱 뜹니다. 거기에 이제 또 보면 걔네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어떠한 영양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주는 그런 카큘레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양을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셔서 내 활동 대사량을 구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활동 대사량을 구할 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 몸이 뭐 컴퓨터 코어 같은 게 아니잖아. 뭐 i5, i7, i9 같은 70kg의 남성, 같은 연령이 다 똑같을 수 없어. 우리 컴퓨터 코어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야, 몸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아두면 되지, 이걸 내가 막 디테일하게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영양법에서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너무 이제 세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iifim에서 calculator를 지금 해봤거든요. 지금 해서 나온 TD 값이 2834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 저는 이제 40대 나이, 40대 중반 나이, 그리고 키는 174였는데 군대 신검 때 쟀을 때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키가 줄더라고요. 아무튼 172 남성, 그리고 40대 중반, 그리고 제가 운동량을 집어넣겠죠. 이것저것 했을 때 TDE가 28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맞는 나온 그 TDE를 집어넣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화기 있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해. 그냥 나누기 곱하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계산기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막 머리 아파 하지 마요. 알겠죠? 모르면 다시 보면 돼. 아니, 살 빼고 싶고 증량하고 싶고, 말하신 분은 체형을 증량하고 싶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살 빼고 살찌고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안 그래요? 2834가 나왔는데 2830으로 할게요. 뒤에 거 빼고. 요렇게 나왔어. 이 값에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양을 구할 건데,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예요. 환상 칼로리가. 그리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죠. 지방은. 요걸 일단 알고 있어야 이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나온 TD 값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우선 단백질을 먼저 구해야 돼요. 첫 번째, 단백질. 자, 2830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구하느냐? 내 바디웨이, 그걸 이제 파운드로 할게요. 파운드로.
그럼 저는 이제 162파운드예요. 지금 162파운드 곱하기 0.8에서 1.25를 곱합니다. 요 수치가 내 단백질 그람수 양이에요. 0.8, 1.25가 뭐냐면 단백질 양인데, 내가 이제 단백질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간이나 콩팥,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단백질 분해가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가장 최저화시키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젊고 건강하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1.25 가까이 드시고, 아니면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아, 이런 분들도 1.25 정도 드시면 되고, 이 수치들은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학술적 연구 논문에 의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에서 아주 두루두루 이용하는 이런 계산법과 수치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내 체중 바디웨이 파운드 곱하기 0.8에서 1.25, 이 수치는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파운드보다는 킬로그램 익숙하고 킬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가 아닌 킬로그램을 사용할 때를 알려드리면, 킬로그램일 때는 2.2 곱하기 아까 얘기해드렸던 0.8에서 1.25를 곱하면 거기 나온 산출된 값이 이 그람수가 이제 단백질 양이에요.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62 곱하기 저는 제 체중 곱하기 0.8에서 1.25인데 이 중간값 0.8에서 1.25 중간값 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62 곱하기 1은 162g. 그럼 저는 단백질은 162g이 나왔어요. 그러면 2830칼로리에서 단백질이 162g이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환산칼로리라고 했죠. 162 곱하기 4 하면 648칼로리예요. 내가 전체 TDE에서 내가 쓰는 단백질 양만 칼로리를 계산을 하면 648칼로리인 거야. 일단 단백질 구했어요. 그 다음에 구할 게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은 이 TDE에서 20%에서 25% 정도. 내가 지방을 평소에 식단을 구성할 때 지방을 좀 많이 먹는 편이다. 어떤 분은 지방을 채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 채우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20% 아니면 25% 이렇게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방을 좀 좋아하니까 한 25%를 잡아볼게요. 아까 2830 곱하기 25% 잡았으니까 0.25 하면 값이 나오죠. 그러면 707.5가 나왔는데 소수점 떼고 707 칼로리가 나왔어. 지방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다 알려드린 거에 화면 보고 내 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기 가지고 막 숫자 나온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자, 707 칼로리가 나왔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환산 칼로리 4칼로리, 우리 지방은 1g당 뭐? 9칼로리. 그러면 707 나누기 9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78.5 something 이렇게 나왔어. 뒷자리 빼고 78g 나온 거야. 그러면 지방은 78g이고 707칼로리인 거지.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구하느냐? 탄수화물은 간단해요. 여기서 내가 아까 나온 칼로리 있죠. 단백질 162g당 648칼로리, 지방 25%를 잡았을 때 78g에 대한 707칼로리. 그러면 내가 아까 그 TDE 값에서 2830 빼기, 단백질 먼저 빼볼게요. 648 빼기, 또 이제 아까 구했던 지방 값을 또 빼야지. 707은 하면 나머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할당 칼로리가 1475 칼로리가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1475 칼로리가 탄수화물 칼로리인데, 아까 환산 칼로리가 1g당 얼마라 그랬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44, 지방 9. 탄수화물 단백질 4, 지방 9, 1g당. 그러면 1475 나누기 4 하면 368.75 나오는데, 또 뒷자리 떼자고 368g이 나온 거야. 내가 먹는 단백질 양, 아니 탄수화물 양이 368g인 것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제 텍스트도 띄워드리고 할 테니까 최대한 보기 쉽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뭐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한테 이메일 보내서 구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과체중이신 분들이 있어요. 과체중. 뭐 예를 들자면 체지방률이 30% 40% 이상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체중에 맞게 단백질량을 정해버리면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지방 체중, 그러니까 내 체지방률을 뺀, 예를 들자면 100kg라고 가정을 해요. 100kg로 치면 30% 이상의 비만 내지는 과체중이라고 치면 그 30kg를 빼고 70kg 선에서 내가 단백질량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kg에 대한 단백질량을 구해버리면 본인 근육량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단백질이 너무 오버가 돼버린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체중이신 분들은 내 무지방 체중에 곱하기 단백질 아까 구한 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출해낸 값으로 TDE 값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을 구하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간 먹어보는 거야. 하루 이렇게 먹으면 일주일간 먹었을 때 내 몸이 체중이 유지가 쭉 되면 내가 구한 이 값이, 아까 TDE 구한 값이 먹는 거가 딱 내가 유지하는 칼로리에 맞는 거고, 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어트와 체중 증량, 다이어트, 림매스업, 벌크업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트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체중을 증량할 때는 10에서 15% 정도를 추가로 칼로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TDE가 아까 2830이었죠? 뭐 10%로 따지면 280칼로리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낮춰가는 거지. 심하게 하면 20%까지 확 낮춰서. 근데 너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점은 뭐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렇게 실시를 내 칼로리를 다운한 값도 한번 일주일 드셔보시고, 칼로리를 업한 그 값도 한번 일주일을 드셔보시고, 쭉 지켜서 한번 드셔보시고, 하루 이틀 드시고 이걸 뭐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 적어도 2주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칼로리를 조금 낮추기도 올리기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치가 될 수 있지, TDE 값은 정해진 완전 절대 기준 될 수 없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뽑아드린 이 값은 탄수화물이 예를 들자면 368g이야. 아까 나온 게 제게. 근데 이거를 밥 그냥 질량을 368g, 그럼 뭐 햇반이 하나 210g이니까 한 개 3분의 2 정도 먹으면 하루가 368g이 끝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램 수는 그 순수 탄수화물, 순수 단백질, 순수 지방량이에요. 예를 들자면 밥 한 공기 뭐 어떤 밥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밥 질량 100g당 들어있는 순수 탄수화물은 한 30g 정도 되고, 닭가슴살 뭐 100g에 한 20g 정도의 뭐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그램 수는 순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량입니다. 그 질량 값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어떻게 식단을 또 정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5끼 정도를 먹거든요. 5끼에서 6끼, 지금 림매스업이니까 이 나온 값을 나누기 5나 나누기 6을 해서 그 숫자만큼 끼니를 나누면 돼요. 그것도 있고, 이제 편한 방법은 요즘 어플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어플은 마이피트니스팔이라고, 마이피트니스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음식을 입력할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음식 정보가 모르겠다 하면 어떤 음식이든 뭐 음식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거기서 이제 그 컨테이너 한 개당 개수당 아니면 뭐 몇 그램당 몇 온즈당 거기에 대한 성분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 어플에 대한 값은 연동하면 뭐 아이패드든 태블릿에도 쓸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제가 일단 오늘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또 영상이 지금까지도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막 힘든데, 이것까지 또 알려드리면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구한 거에서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그램수도 나누는 그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탄수화물에 적합한 음식과 단백질에 적합한 음식과 지방에 적합한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뭐 기억 안 나면 기억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값만 입력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차, 인덱스 제가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추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이에요. 지방은 이 TDE에서 20%에서 25% 정도.